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 휴장으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코스피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후 이날은 소폭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인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났고 고용보고서를 앞둔 대기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종목별 이슈가 많았는데요. 현대차가 24조 원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상승했고, 건설주들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누적 수주 실적이 지난해 1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전주는 한미 간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화두는 단연 CES 개최에 따른 엔비디아 관련 뉴스와 젠승황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와 강한 연동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도 상승하는 등 반도체 랠리가 나타났고, 또 이러한 것이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증시 회복세를 이끈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주간으로 3.02%, 코스닥은 1.72%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 조정 국면 속에 한국 증시의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비 25.6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인 16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4.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 및 예상을 하회했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대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93%대를 상회했고, 월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러한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4.7%대를 돌파했고요. 달러 역시 한때 110선을 근접하기도 하는 등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대러시아 석유 제재 강화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에 3%대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을 웃돈 미국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명분이 약화되면서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특히 12bp대 상승을 했었고, 달러는 11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5조 원대 순매수하는 등 전반적인 증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다수 일정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일정에 흐름이 연동되면서 등락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에 12월 달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두루두루 굉장히 좋았는데요. 비농업 고용자 숫자를 보시면 전월 대비로 25만 6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계 대상 서베이에서 이제 취업자 수를 집계를 하게 되는데, 취업자 수 2달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취업자 수도 오랜만에 좀 증가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전 2달 동안에 이제 실업자들이 누적이 됐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취업 상태로 대부분 다 흡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1%로 다시 더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수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소매 유통이라든지 레저와 접객 이런 부분에서 최근 추세 대비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타났을 때 이제 11월 달에 감소한 거에 반작용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게 쇼핑 시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고용 시점도 좀 더 뒤로 밀린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양적으로 두루두루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기에 더 반가운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한풀 꺾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임금 상승률이 월간으로 0.4%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제 물가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월비 0.28%로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충분하게 낮아진 거냐라고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쉽게 완전히 사라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소비 여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찜찜함이 같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용하고 같이 발표가 됐었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이 좀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의 영향이 이 전망 지수를 다시 좀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 장기 다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상승세도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휘발유 소매 가격 같은 것들이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 심리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과열 우려는 저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조하고 그래서 소비 지출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물가 부담이 체감이 되게 된다면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흐름이 일방향적으로 지속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경기와 물가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도 아주 완만하지만 신중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미국 6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6.5만 명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감소하고 주식시장에는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임금 상승세가 좀 둔화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임금 상승세까지 올라갔으면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국 그 경기와 가계는 좀 펀더멘털이 이제 견조한 편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물가가 다시 좀 자극받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가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기와 물가가 다시 좀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로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탄소금융 관련 규제 동향인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운 규제 시행에 관련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국경 제도인 CBAM 관련 동향입니다. EU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여객 시설 운영자를 위한 CBAM 포털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즉 2026년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CBAM은 탄소 집약적 품목, 시멘트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같은 탄소 집약적인 품목을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80유로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CBAM 시행은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청정경쟁법을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자체 탄소 가격제를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자체 CBAM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반면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톤당 9,400원 수준으로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CBAM이 본격 대응이 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U 해운 규제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올해부터 퓨얼 EU 마리타임 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EU는 EU 항만의 기항
운영하는 5,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온실가스 집약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를 감축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해운업계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LNG, 메탄올 수소 같은 대체 연료 추진 선박 기술에 대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EU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들은 비용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EU의 CBAM 그리고 또 해운 규제 본격화는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시장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을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BAM은 EU의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시멘트나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품목의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주요 교역국들의 탄소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미국은 청정경쟁법, 중국과 인도는 자체 탄소 가격제 도입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한국의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은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이는 향후 CBAM 대응 시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EU가 올해부터 Fuel EU 메리타임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NG나 메탄올, 수소 등 대체 연료 추진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EU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들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3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